안녕하세요. 멘토입니다. 자, 이제 부동산 경기 변동 내용을 한번 볼 텐데요. 부동산 경기 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1번, 부동산 시장은 일반 경기 변동과 같은 회복, 상향, 후퇴, 하향의 네 가지 국면 이외에 안정시장이라는 게 있다고 그랬죠. 안정시장은 말 그대로 안정적인 시장이에요. 그래서 이 시장은 실수요자로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투기 수요가 들어오면 가격 폭등, 투기 수요가 빠져나가면 가격이 폭락하는데 가격이 안정적이라는 얘기는 실수요자 위주로만 시장이 편성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안정시장의 대표 주자에 불황에 강한 시장이라고도 표현하는데 적정 규모의 주택, 도심지의 목 좋은 상가 등이 돼요. 그래서 후퇴시장, 하향시장에서도 심지어 가격이 급격하게 떨어지지 않고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겠죠. 근데 단 하나, 상향시장에서는 다른 부동산들의 가격 상승폭은 큰데도 불구하고 안정시장의 가격 상승폭은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래서 상향시장에서도 안정시장에 해당하는 부동산이 더 유리하다 그러면 걔는 X가 됩니다. 좀 주의를 해두세요. 그래서 부동산 시장에 존재하는 특수한 국면이 안정시장이라는 것 하나만. 그 다음 2번. 부동산 경기 변동 국면은 공실률. 만약에 공실률이 높다면 여기저기 비어있다는 얘기죠. 그럼 지어도 안 팔리니까 부동산 경기는 나쁜 게 되겠네요. 건축 허가 건수, 건축 허가량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이 건축 허가 건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앞으로 좋아지겠구나. 부동산 경기를 미리 알아볼 수 있는 선행하는 지표가 됩니다. 그래서 허가받고 착공하고 완공한다 이렇게 얘기했죠. 선행하고 동행하고 후행한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 거래량, 건축량이 많으면 거래량이 늘고 거래량이 증가하면 가격 변동이 나타난다. 그래서 3대 중요 측정 지표 기억나실 거예요. 5. 그 다음 3번. 일반 경기 변동에 비해 부동산은 짓는데 시간이 걸리죠. 그래서 공급의 비탄력성 때문에 높이 올라가고 떨어질 때는 깊이 떨어져요. 그래서 정점과 저점의 높낮이, 얘를 우리가 뭐라고 그랬죠? 진폭이라고 했죠. 이 진폭이 더 크죠. 그래서 주기도 좀 더 길고 진폭도 더 크다. 기억을 해두시는 거예요. 부동산 크죠? 일반적인 동산들보다 그렇게 기억해 두세요. 그래서 공급의 비탄력성 때문에 짓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더라. 그 다음 4번. 답은 3번입니다. 4번. 순환적 변동을 우리 주기적 변동이라고 했던 거 기억나셔야 되고 계절적 변동, 부작위적 변동 중요했었죠? 예측할 수 없는 사태에 의한 변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주기적 변동에 비주기적 변동이 한데 어우러져서 복잡 다양하게 나타나는 경기 변동. 그래서 규칙, 불규칙, 불규칙. 명확, 불명확, 불명확하다. 기억 꼭 해두세요. 그 다음 5번. 상향 국면 딱 뜨면 가격이 올라가고 있죠. 그럼 먼저 가격을 딱 그리고 그 위로 올라가고 있으니까 기존의 가격은 가장 낮은 가격이겠다. 하한가죠. 하한선이 되는 경향이 있다. 만약에 가격이 내려가고 있다면 가격 그으시고 밑으로 내려주세요. 그럼 지금 이 가격이 가장 높네요. 그래서 상한선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중요한 포인트였죠. 이걸 계속해서 이제 볼 거예요. 2번. 부동산 시장의 경기 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보랍니다. 1번. 부동산 경기 변동이란 부동산 시장이 일반 경기 변동처럼 상승과 하강 국면이 반복되는 현상을 말한다. 맞죠? 2번. 상향 시장이라고 나오면 가격이 올라가고 있죠? 그럼 기존의 가격이 가장 낮죠? 근데 상한이라고 얘기를 했네요. 그래서 X입니다. 2번이 답이죠. 이걸 아주 그냥 죽어라고 내요. 그냥. 3번. 회복시장 가격 올라가고 있죠? 그러니까 당연히 기존 가격은 하한가입니다. 후퇴시장 가격이 떨어지고 있죠? 그럼 기존의 가격이 제일 높죠? 상한가. 5번 하향시장 가격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가격이 제일 높네요. 상한가가 되겠죠. 왜 이렇게 풀리는지 아시겠죠? 이제 정말 쉽게 푸셔야 돼요. 그 다음 3번 부동산 경기 변동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보랍니다. 1번 부동산 경기도 일반 경기와 마찬가지로 회복 국면, 상향 국면 얘를 뭐라고도 하냐면 확장기라는 표현을 쓸 수도 있어요. 그 다음 후퇴 국면과 하향 국면은 수축기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국면으로 쪼개기도 해요. 이 국면으로 순환적 경기 변동을 나타낸다. 5. 그때 정점을 기준으로 나눠보면 우측으로 경사가 진, 비대칭 구조라고 얘기했었죠. 회복은 서서히 진행되는 데 비하여 후퇴는 급격하게 이루어진다. 기억하시면 됩니다. 2번 하향 국면은 가격이 내려가고 있죠, 여러분. 그럼 가격 하락은 초과 공급에 의해서 나타난다는 말씀을 드렸네요. 초과 공급끼리 서로 팔기 위해 경쟁하면 누가 힘이 세다? 수요자. 그러니까 매수자 중시 맞네요.
가격이 내려가고 있는 시장 기존 가격이 상한가. 5. 3번 상향 국면 저처럼 하셔야 되는 거죠. 가격이 올라가고 있어요. 가격 상승, 초과 수요, 초과 수요끼리 경쟁, 공급자 중시, 매도자 중시 맞네요. 그래서 기존 가격은 하한가 맞고 4번 회복 국면은 가격이 올라가고 있죠.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 초과 수요, 공급자 중시겠네요. 매도자 중시. 그리고 기존 가격은 기준이 되거나 하한가가 된다. 그래서 회복 시장은 저점을 때리고 아직 천천히 회복이 되니까 만약에 3억에 거래됐으면 또다시 거래가 될 때 3억을 기준으로 해서 거래가 될 수 있다. 기준 가격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 거예요. 그 부분에 너무 심각하게 기억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하한이 되는 경향이 있다. 하한가 맞죠? 그 다음 5번. 후퇴 국면은 가격이 내려가고 있어요. 그럼 기존 가격이 상한가가 돼요? 하한가가 돼요? 상한가인데 하한가라고 얘기해서 얘는 틀렸는데 후퇴 국면 가격 하락, 초과 공급. 누가 힘이 세다? 수요자. 수요자 중심은 맞네요. 지금 기준 가격 내버려 두고 하한이 아니라 상한가가 되더라. 아시겠죠? 지금 이 부분의 포인트가 뭔지를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돼요. 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어요.